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이은 의혹에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쿠팡 임원과의 고가 오찬 회동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 만입니다. 그 뒤로도 본인 또 가족이 관련된 각종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당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지만 지난주까지 김 원내대표 측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오늘 입장 발표 역시 사과와 해명에 방점이 찍힐 거란 전망이 어제까지 당 안팎에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버티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저녁 무렵 측근들과 대화하며 사퇴 결심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족들이 잇따라 고발을 당한 점,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다수 의혹을 받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새 원내대표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 5개월을 맡게 되는데 삼선인 박정, 한병도, 백혜련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임기가 짧고 전임이 중도 사퇴한 만큼 추대하는 방식도 거론됐는데 오늘 삼선 의원 모임에서는 추대에 대한 의견은 모으지 못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쿠팡의 매출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자체 브랜드 PB 상품입니다. 청문회에선 쿠팡이 입점 업체들의 내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쿠팡 내부 자료에선 쿠팡 스스로 이런 위법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그런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첫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을 출시한 쿠팡은 3년 뒤 전담 자회사 CPLB를 설립하면서 PB로만 1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쿠팡이 이렇게 입점업체와 동일한 경쟁 상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입점업체한테 분석을 해요. 이런 영업 비밀을 캐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PB 상품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회사 설립이 코앞이던 2020년 6월 내부 이메일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법무팀은 입점업체 주문 내역이나 재고 등은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자회사에 공개하는 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하며 경고합니다. 당시 쿠팡 PB 담당팀에선 판매량, 재고, 트래픽뿐 아니라 원가까지 통째로 공유받고 있었는데 기준을 세워 일부 정보만 선별해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 겁니다. 하지만 이틀 뒤 보안팀은 이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직원들 계정에서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법무총괄은 로펌의 새로운 자문을 인용해 자회사에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권을 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PB 자회사가 쿠팡에 운영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고치는 등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우리가 흘린 땀의 결과물이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축적한 데이터가 고스란히 쿠팡의 배를 불리는 구조로 쓰였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과 후기를 조작해 자사 PB를 상단 고정 노출해오다 적발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고 올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심판 역할을 해주어야 할 쿠팡이 본인이 직접 선수를 뛰고 그 선수가 일반 선수에 비해서 더 높은, 더 유리한 지위에서 있었다는 것은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뿐 아니라 입점업체 데이터까지 PB 상품 개발에 불법적으로 썼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후보자는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어제 첫 출근길과는 전혀 다른 굳은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12.3 비상계엄을 언급했습니다. 내라는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즉각 석방을 외치는 등 계엄을 옹호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내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선 겁니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실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해명.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자 그리고 이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배신자를 데려다가 양심선언 시키는 고해성사 시키는 이게 과연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까요? 청문회에서의 강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이해운 전향을 계기로 당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초재선 모임을 이끄는 이성권 의원은 중도 보수에 있던 사람들이 현 정부에 합류되는 건 반성할 지점이라고 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멈추고 윤허개인을 넘어서는 플랜이 필요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지금부터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의혹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국토부 공무원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인물인데 녹취엔 I씨가 아니라 J씨로 하니 여사가 화났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연결되는 I씨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없는 J씨로 계획을 짜자 김씨가 문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가 경찰로 이첩된다면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선산과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조 7천억 규모의 국책사업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인 양서면 대신 이곳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변경하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세워서 계약을 이렇게 엉터리 해왔다 그러면 그 장관이 저부터 깜빵 가야 됩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토부는 변경 2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핵심 관계자인 김모 과장의 녹취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다른 공무원과 통화해서 김건희 씨를 언급합니다.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고 논란이 거세진 2023년 7월 무렵 김 과장이 국토부 이모 서기관과 통화해서 여사가 I씨가 아니라 J씨를 내니까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당시 발표된 국토부 변경안은 종점에 땅과 바로 연결된 I씨가 아닌 또 다른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J씨가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통상 J씨보다는 I씨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검은 녹음 파일을 김건희 씨 개입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로 보고 김 과장을 소환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며 부인했고 특검 수사 종료로 녹취는 경찰 국수본에 이첩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영업이 끝나고 조용해진 술집에 한 외국인 남성이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제 집처럼 오가면서 벌였던 일, 바로 분변 테러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 체포했지만 신원만 확인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김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앞입니다.
외국인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더니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쪼그려 앉습니다. 잠시 뒤 일어난 남성, 지하 1층에 있는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술집은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남성은 이 도어락이 설치된 문을 열고 술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습니다. 남성은 그렇게 술집으로 이어지는 지하 계단을 수차례 오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벽에 걸려있던 장식물은 뜯겨졌고 출입문 보안 장치도 훼손됐습니다. 심지어 바닥엔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이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흔들고 들어와서 안에서 이제 용변을 보고 이불 로고를 다 뜯어내서 남성은 적어도 30분 이상 가게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술에 취한 건지 아니면 약에 취한 건지 그게 안 갈 정도로 아예 정신이 없던 상태였고. 하지만 경찰은 신원만 확인하고 현장을 벗어나도록 조치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남성을 건조물 무단 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로 추정된다며 인적사항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사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